한 몇 년 전부터 거대 서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생겼는데 그 집단이 글로벌 기업들이더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세상은 내가 볼 때 지적으로 되게 게으른 세상이다. 전기차 왜 그렇게 조잡해야 돼? 왜 그렇게 느려야 돼? 달에 전에 갔는데 아직 화성 못 갔다고? 지금 있는 기술들 활용해가지고 화성 식민지도 만들 수 있어. 우리 지적으로 게을러지지 말자. 이 사람은 전기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 사는 사람도 전기차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거대 서사가 너무 멋있어. 나 거기 동참하고 싶어. 애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 마케팅 분석가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대 서사라는 거를 이제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인데 오히려 요새는 어떤 기업들이 좀 거대 서사를 만드는 것 같다. 말씀을 좀 한번 다른 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쓴 장편 소설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작년에 재수사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제가 뭐 생각하는 것들 좀 담아냈었습니다. 제가 뭐 사회 시스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거대 서사에도 이제 그거를 테마로 쓴 소설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데뷔작이 이제 표백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이 주제가 뭐냐면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에 청년들이 과업을 찾지 못해서 좌절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쓴 재수사가 주제면에서 좀 표백이랑 이어지는데요. 새로운 거대 서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등장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대 서사라고 할 때 뭐 흔히 뭐 꼽는 거 종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거대 서사죠. 그리고 거대 서사라는 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그냥 뭐 소설가로서 보기에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되게 안 돼요. 그걸 필요로 합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보다 더 거대한 거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이야기에 포함되고 싶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념이 생기죠. 자기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뭔가 중심이 있고 기둥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강인합니다. 제가 좀 그런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주 흔들리는데 현대인의 뭐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종교가 힘을 잃고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사라진 시대에 다들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 행복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죠. 나의 기분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간절한 거대 서사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세상을 뭐 더 낫게 하는 운동들, 캠페인들 이런 거에 많이 또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작업이 거대 서사의 대체품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거대 서사가 이제 필요한데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이고요.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냥 지켜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거대 서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 생겼는데 그 집단이 바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이더라. 실제로 그 기업들의 영향력이 어지간한 중소규모 국가보다 크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예전에 뭐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제시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 심지어 어떤 정부도 그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업들의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 그 거대 서사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대 서사에 편입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제품을 산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 나온 단편 소설에서 이제 거대 서사가 사라진 사회를 비판하려고 쓴 얘기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유사 거대 서사를 만들어내는 걸 제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흥미롭게 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뭐 기업 강연 같은 걸 한 적이 있고 그 영향력 있는 회사들 제가 꼽은 거는 가파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뭐라고 해야겠죠.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하면 뭐 테슬라 그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유능한 스토리텔러들이고 아주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인 거대한 스토리들, 거대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로 좀 설명하는 거를 소설에 썼었어요. 기자님 말씀하셨듯이요. 뭐 스토리라는 거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진 모습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주인공이 똑같은 상태로 있으면 스토리가 아니죠. 주인공이 없어도 스토리가 아니고 내가 어떤 감정이입하는 주인공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이제 최소한의 서사의 필요 조건이 될 겁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잘 나갈 것 같다가 추락하면 비극이겠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더
더 잘 되면 해피엔딩이겠고 어쨌든 양쪽 다 서사입니다. 주인공이 있고 변화가 있죠. 근데 그 주인공의 변화가 그냥 그걸 지켜볼 수 없게 만드는 세계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거대 서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의 변화에 대해서 주인공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 이런 게 거대 서사의 충분 조건이 될지 아니면 뭐 여기에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런 조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걸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볼게요. 주인공 뭐 너무 명확하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뭐 하는 사람이냐? 전기차 만드는 사람이냐? 자기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아공에서 이민 온 가난한 청년이었고 시작은 미약했고 토스트 먹으면서 버틴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테슬라라고 하는 거대한 자동차 회사의 CEO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많이 변화했죠. 근데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변화하고는 수준이 다른 기울기가 가파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겠다. 자동차 회사 CEO는 인류 역사에 몇 명 있었어요. 네, 큰 회사 CEO는.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억만장자 된 사람도 인류에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화성의 식민지 만든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거대한 변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터널을 뚫기도 하고 트위터를 사기도 하고 쭉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는 일관성 있고 매력적인 어떤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지금 세상은 내가 볼 때 지적으로 되게 게으른 세상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지적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성과를 내겠다. 전기차 왜 그렇게 조잡해야 돼? 지금 있는 기술 모아서 전기차로 되게 세련된 세단을 만들 수 있어. 여태까지의 전기차들 배터리 넣겠다고 내가 볼 때 아름답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차를 내놨어. 내가 스포츠카 같은 전기차 내놓을게. 전기차 왜 그렇게 느려야 돼? 전기차도 제로백 되게 높일 수 있어. 파워풀한 전기차 내놓을게 라고 하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돼? 자동차 업계에서 다 난센스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걸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엄청난 브레이크스루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었고 있는 기술들을 모으고 거기다가 현재 수준으로 가능한 혁신을 했더니 그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들이 다 그래요. 터널 공법이 수십 년간 발전이 없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모아가지고 몇 가지 혁신을 더하면 인간이 달에 간 게 수십 년 전이다. 1970년대다. 달에 전에 갔는데 아직 화성 못 갔다고? 내가 볼 땐 말이 안 돼. 우리가 지적으로 게으른 거야. 지금 있는 기술들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하면 화성 식민지도 만들 수 있어. 우리 지적으로 게을러지지 말자. 계속 혁신하는 인류가 되자. 제가 볼 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앞장을 설게. 이 사람은 전기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테슬라 뭐 S 모델을 사든 Y 모델을 사든 그거 사는 사람도 전기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의 거대 서사가 너무 멋있어. 나 거기 동참하고 싶어.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인류를 되게 지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동참하는 사람이야. 테슬라가 모자를 팔았더니 그 모자도 엄청 잘 팔렸잖아요. 그 모자 산 사람이 모자 필요해서 산 건가요? 아닙니다. 그 스토리가 매력적이라 가지고 산 거예요. 내가 이제 스페이스 X가 화성으로 가는데 모자값 정도 보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면서도 끌리는 이유고 뭐 현명하다, 착하다 이런 게 아니죠. 눈길 끄는 사람입니다. 섹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굉장히 큰, 그리고 나를 가만두지 못하는, 나는 지적으로 게으른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캠페인에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종교라든가 뭐 혁명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거대 서사고 거대 서사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열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라를 떠받치는 힘이 되는 거고 저는 테슬라가 본질적으로 팔고 있는 건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예를 들어볼까요? 애플 주인공 이것도 뻔하죠.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망했지만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주인공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죠. 창고에서 친구랑 같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던 무일푼의 사내가 어느 순간 또 애플이라고 하는 뭐 거기에 이제 또 뭐 개인적 굴곡까지 엮여가지고 애플과 픽사라고 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폰 살 때 아 이게 갤럭시랑 비교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폰 사는 거야 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를 사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고 싶어 하고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판 게 뭐냐? 맥킨토시냐? 아이폰이냐? 애플 컴퓨터냐? 제가 생각할 때 스티브 잡스도 세상을 향해 던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는 세상이 지적으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스티브 잡스가 던진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IT 제품들이 아름답지가 않다. 예술적이지가 않다. 내가 진짜 비전을 보여줄게. IT라는 게 예술이랑 결합할 거야. 더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제품을 우린 내놔야 해.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보기에 뭐 꽃무늬가 있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야. 심오한 기능의 아름다움이 있어. 유저 인터페이스도 아름다울 수 있어. 사용법 자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전하는 방식, 플랫폼, 배급 방식도 아름다울 수 있어. 구매 방식도 아름다울 수 있어. 다른 회사의 기술들이 나는 추해서 못 보겠다. 나 진짜 아름다운 걸 보여주겠다. 아름다운 기술을 보여주겠다. 기술과 예술을 내가 한데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애플의 세일즈 포인트가 계속 그거였습니다. 계속 그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우리 그냥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그냥 전화 받고 싶어가지고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사는 제품이 아니라고. 나 세상을 더 지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우리의 IT 기술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스티브 잡스가 혼자서 그 일을 해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멋있는 영웅이고, 나 그에게 동참하고 싶어. 거기에 난 지지해. 그래서 난 애플 스토어에 개장하기 30시간 전에 와서 자고 있어. 제가 볼 때 마케팅 분석가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애플 제품을 사치제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동급의 제품보다 비싸고 사치제다. 그래서 이게 마치 다른 명품들처럼 이거를 사면 내가 더 돋보여서, 루이비통 가방을 메거나 뭐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면 내가 돋보이니까 아이폰을 쓰면 나를 돋보여 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산다. 애플은 명품 회사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픈런 하는 그거를 보면은 디아블로 게임 출시할 때 줄 서서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명품 매장에서 줄 서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애플 스토어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게 보여요. 디아블로든 뭐든 이제 게임 출시하는 거 기다리려고 줄 선 분들은 남한테 돋보이려고 줄 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표정이랑 옷차림이랑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게임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줄 서는 거예요. 못 구하거든요. 한정판인 경우엔 못 구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그 게임을 하는 나를 남들이 멋있게 봐주겠지 이러지 않아요. 명품 매장에서 오픈런 하는 분들은 뭐 리세일로 돈을 버시려는 분도 계시지만 그 논리가 통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면, 이 제품을 사면 내가 돋보여주니까, 나를 더 섹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한다. 애플 매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명품 매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스티브 잡스의 운동에 함께한다. 약간 신자들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만약에 신도 종교라면 그 종교가 뭘 믿는 종교라고 물으면 아마 그분들이 정확히 대답을 못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예술 기술교? 아름다운 기술을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거대 서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비전이죠. 생태계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아름다운 기술을 만들겠다. 예술적인 기술을 만들겠다. 스티브 잡스가 계속 그걸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포장했고,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어떤 구루, 뭐 예술을 아는 것 같은 사람, 그 비전에 제일 설득된 사람들은 아마 애플의 기술자들일 겁니다. 자기가 애플에서 그렇게 혹사당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혹사당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잡스가 기술자들을 설득할 때 계속 너는 역사적 사건에 하고 있다고, 지금 네가 만드는 게 달 착륙 이래 제일 중요한 물건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끌어올르는 거죠. 그래, 난 정말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 기술자의 마음이 먼저 거기에 뺏기게 됐고, 직원들도 거기에 뺏기게 됐고, 애플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분도 내가 그냥 월마트에서 뭐 파는 게 아니라 뭔가의 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애플 스토어는 다른 회사랑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뮤지션들이 아이튠즈에 협력할 때도 물론 조건도 좋았지만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협력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튠즈 같은 플랫폼 아이디어도 떠올랐겠죠. 이것도 거대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거대 서사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틀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다들 분석이 됩니다. 5개 기업은 갖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못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주인공
스토리, 어떤 거대한 비전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대 서사라는 말로 되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해 보니까 디아블로는 양쪽을 다 갖고 있기는 해요. 빨리 게임을 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서 또 팬심들도 있잖아요.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게임 쪽에서는 혁신을 한다는 생각과 블리자드의 게임은 다른 카피캣과 다른 뭔가 새로움을 갖고 있어. 거기도 약간 서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애플은 완전 다른 것 같은 게 거기는 들어갈 때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제품을 사러 온 게 대체 뭐길래 이 제품을 먼저 산다는 것 때문에 박수를 받고 같이 좋아하고 막 환호성을 하는 거 보면 이건 정말로 종교 같은 거고 명품과는 다른 느낌이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대 서사의 존재를 어디서 느끼게 되냐면요. 애플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다른 기업이 그 형식을 다 똑같이 하고 매장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중심에 있는 거대 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니네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는 거대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블리자드 말씀을 주셨는데 블리자드도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혁신을 많이 한 거기도 이제 자그마한 스토리 메이커입니다. 근데 블리자드의 혁신이 게임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굳이 뭐 반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게임 안 하는 사람이 블리자드가 또 이런 혁신을 했다. 블리자드가 뭘 주장을 했다라고 해도 아, 그럼 게이머들한테나 관심이 있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제가 이제 관심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근데 세상 어떤 사람도 기술과 예술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술이 점점 세계를 장악을 할 것이고 예술과 결합을 할 것이다 라는 진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아름답게 해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응이랑 똑같게 되죠. 거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나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그렇게 막 동참하지 않고 그냥 싼 제품이 좋다 주의인데요. 어쨌든 동참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만족감을 주죠. 제품으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제품을 샀고 스토리에 동참했다. 나도 그 서사의 일부다. 거기에서 오는 깊은 어떤 충만한 감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대 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종교나 이데올로기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그렇게 애플처럼 안 될까? 테슬라처럼 안 될까라는 질문들을 항상 많이 던지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엔 시대 정신 같은 게 있었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뭔가 하나의 정신 같은 게 있었는데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종교는 원래 다 분화된 나라라서 어쩔 수 없고 근데 이데올로기나 철학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저는 코인이랑 이 주식이 굉장히 올라왔을 때 많이 느꼈는데 무조건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비싼 물품을 산 다음에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나 아니면 빨리 은퇴하는 게 모두의 목표가 된 것 같다는 되게 이게 무슨 사회일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사회는 여전히 종교적인 이데올리가 있고 철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위대한 나라다. 우리는 전 세계의 뭔가 경찰 같은 국가다.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그 나라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대 서사가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혹시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사는 있었잖아요.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차이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시대 정신 이거 자체가 그냥 서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우리가 보통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된다는 비전 이걸 섞어서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죠. 과거에 한국에 시대 정신이 있었죠. 당대에 진단이 있었죠. 우리 끼니를 못 먹는 나라다. 너무 가난한 나라다. 비전. 국민소득 5,000불을 달성해야겠다. 이게 두 개 결합한 거. 지금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강력한 시대 정신이죠. 이것도 거대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다. 권위주의 정부가 군사 독재 정부가 있다. 현실에 대한 진단.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비전. 합치면 시대 정신이 되죠. 강력한 거대 서사가 되고 두 가지 거대 서사 다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입니다. 내가 오늘 12시간 일을 해도 참을 수 있다고.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끌려가가지고 얻어맞아도 고문당해도 참을 수 있다고.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투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그 자체로 막 보상을 느껴요. 내가 해냈다. 내가 이걸 한다. 그리고 그 거대 서사가 신념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산업화 역군이건 민주화 투사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어줬고 놀라운 충족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시대 정신이 없죠. 지금 대한민국 진단을 해보라 그러면은 뭔가 좀 모호하고 밥 굶어?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언론의 자유가 모자라?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 글쎄 하여튼 다 기분 좋게 해줘요. 지금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시대 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거. 현실을 진단을 해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지금 거대 서사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고 시대 정신이 뭔지 모르겠다는 민주주의의 후퇴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스토리텔러로서 일론 머스크라든가 제프 베조스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착한 점을 찾아서 현실을 진단하고 비전을 보여줍니다. 내가 볼 때 지적으로 게을러 우리들이 전부 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훨씬 더 유능한 사회가 되어야 해. 비전. 내가 볼 때 너무 조잡하고 추해. 더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그런 기술이 필요해. 비전. 그리고 뭐 한국 기업이 지금 거대 서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제 한국 기업한테는 좀 불공평한 일인데요. 사실은 그 5개 회사 말고 이걸 잘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미국 회사도 그렇고요. 일본 회사, 뭐 유럽 회사, 거기 대기업 있죠. 유럽 대기업 있고 일본 대기업 있고 미국에도 뭐 전통의 강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월마트의 거대 서사가 뭐냐? 큰 회사인데 잘 몰라요. 도요타의 거대 서사 하면은 여러 가지 작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도요타가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뭔가? 폭스바겐은 뭔가? 폭스바겐 저탄소 주장하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들의 비전인가 아니면 지금 차를 팔기 위해서 하는 광고인가 약간 의심스럽고 폭스바겐 주인공이 누구야? 도요타 주인공이 누구야? 하면 그것도 뭐 언뜻 잘 떠오르지 않고 창업주나 뭐 PA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한국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기업들은 뭐 핸디캡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거대 서사를 만들어낼 때 그 주인공은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을 거예요. 원래도 어느 동네에서 2등하는 학교는요 전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동네 1등을 어떻게 하면 꺾을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 동네 1등을 하고 나면 이제 바깥 동네가 보이죠. 전 세계 1등을 뭐 시장 점유율이든 아니면 기술력이든 뭐든 1등을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세계를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시야가 갑자기 넓어지는 순간이 있고 한국 대기업들이 그 순간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이었고 이걸 이제 뭐 꼬아서 얘기를 하면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들이 철학이 없었다, 뭐 비전이 없었다, 몸집 불리기, 뭐 시장 점유율 높이는 데만 있었다라고 뭐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게 시야가 트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넘은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다. 지금부터 고민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 기업의 핸디캡 중에 저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한국이요. 정치 권력도 그렇고 일반 대중도 그렇고요. 그렇게 기업이 무슨 메시지 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업이 그냥 저자세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CEO가 튀는 발언을 해서 밉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뭔가 신상이 좀 위태로워져요. 불매운동이든 뭐든. 하다못해 국감에라도 그렇죠. 불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튀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를 이제 좀 다듬고 다듬으면 그분 신상도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질문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이제 혼나거나 밑에서 혼나거나 위에서 혼나거나 밑에서 혼나거나 기업인이 사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현실 진단하고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정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BTS가 그나마 좀 서사가 있어 보이는 건가요? BTS 그렇네요. 미천하게 시작해서 세상을 호령을 하고 조금 더 강력한 요구를 K-팝이 됐던 아니면 전 세계 대중문화가 되든 뭔가 강력한 비전을 뭐 보여주면 더 그 서사의 완성도가 높아지겠고 뭐 지금도 조금 주장하는 바가 있고 서사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하이브에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스토리 괜찮고요. 스토리 컨설팅을 한다면 어떤 진단과 메시지, 비전 이쪽에 이제 공을 들이라고 하겠죠. 근데 진단이 먼저 가야 되겠군요. 예, 근데 그 비전이 과거의 성장 서사하고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죠. 미천했을 때랑 현재를 이끈 스토리랑 미래를 이끄는 스토리가 분리가 되면 안 되죠. 같은 스토리에 지금 중간에 현재가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대중
대중음악 소비자만이 아닌 전체 나는 케이팝 안 들어 하는 사람들도 들으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 존 레논 같으면 그런 거 냈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 서사를 하려면 글로벌 1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창업주가 살아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필요하지만 그게 창업주는 아니어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닛산이 한번 위기에 처했다가 구조조정 많이 하면서 르노랑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되살아났잖아요. 뭐 그 다음에 지금의 결과는 뭐 스캔들이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건이었어요.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병자라고 생각할 때 이게 가능했다.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고, 카를로스 곤은 닛산의 창업주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아이와코카도 있었고 제겔치도 있고, 꼭 창업주는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위기를 벗어난다거나 이야기가 되는. 어쨌든 우리가 제겔치도 카를로스 곤도 스티브 잡스도 다 영웅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서사가 나 닛산 자동차 안 살 거고 여태까지도 안 샀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기에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에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사건이고, 일본인들이 그걸 얘기를 하게 되고, 꼭 창업주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제가 사실은 기업이 거대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를 뭐 만들어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뭐 기업의 살 길이다라거나 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 재수사라는 장편 소설에서 이걸 쓴 이유는 거대 서사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오죽 거대 서사가 없으면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웠겠느냐라는 맥락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거대 서사라는 게 강력한 힘이라서 제가 볼 때는 빅테크 5개 기업들이 어떤 광고보다도 더 거기서 힘을 얻고 있고, 좀 이상한 일이지만 신도들이 생긴 회사가 되었고요. 이게 거대서사의 힘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대서사를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마음 깊이 바라는 거는 기업이 거대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공동체가 자기의 거대서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저는 기업의 거대서사와 공동체, 시민사회의 거대서사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시민사회의 공동서사, 시민사회의 거대서사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 시민사회 거대 서사가 기술 덕분에 다시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대정신을 얘기했죠. 현실 진단도 얘기했고,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 이게 진단이고요. 그걸 통제하자,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가 발제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저 과학기술 저거 어떻게 좀 통제하자.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시대정신 이야기까지, 거대 서사 이야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AI가 지금 바꿔가는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아마 계속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보실 것 같고, 아까도 안개 속에서 지척을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하면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향후 1, 2년을 작가님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대처해 나가실 건가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척을 어떻게 분간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나가실 것인가를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책 쓰는 거고요. 올해 7월에 나올 소설집이나 가을에 나오는 자율주행차 소재의 경장편 소설, 이것도 저의 대응이고, 내년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논픽션을 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로 논픽션을 아마 2권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제를 달리 해가지고. 그게 저의 대응 방향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금 어떤 속도로 나아갈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아마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번에 인터뷰할 때 김지현 SK 부사장님께서 뭐 이렇게 10년을 자꾸 걱정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후에 이 직업이 없어지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 생각하기도 급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거대 서사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기술, 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각자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으니까요. 그쪽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한 2년 후에 저희가 이불킥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가 괜찮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보통 이런 이야기 술 먹고 하거든요. 맨정신에 하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2년 후에 너무 아니면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